반갑습니다. 생명과학 가르치는 저는 손경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비고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세포와 물질대사 2026 내신 만점 전략 가이드라는 영상이고요. 자, 고교학점제에서 선택 과목을 처음 공부하게 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실 겁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 생명과학 쪽 전공, 의학, 약학, 생명과학 쪽으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 많을 텐데 세포와 물질대사라는 과목 처음 배우다 보니까는 걱정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 걱정들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세포와 물질대사라는 과목에서 어떤 거를 배우는 것인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좋은 등급과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앞서서 제 소개부터 잠깐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통합과학을 강의하지 않다 보니까는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거든요. 자, 제 이름은 손경호이고요.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투스의 생명과학 대표 강사였고요. 대치동에 있는 학원 다 아시죠? 그리고 현탑학원, 분당에 있는 학원에서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현재는 현장 강의만 진행하고 있는데 2년 전까지는 이투스라는 사이트의 생명과학 대표 강사였거든요. 요 대표 강사라는 타이틀 다 알고 계시죠? 1등, 소위 말하는 1타, 그 사이트에 이 영역에 있어가지고 1등 강사에게만 주어진 타이틀입니다. 압도적인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런 수식어가 붙었겠지요. 그래서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다라고 한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못 믿으시겠다면은 두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요 왼쪽에 있는 캐리커처입니다. 저하고 좀 닮았나요? 닮았죠, 닮았죠, 그렇죠? 이거는 학생들이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려진 캐리커처인데요. 도대체 뭐가 감사했느냐? 제가 이제 강의로는 수능 전문이었는데 좀 떠들썩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능 생명과학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정답이 없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도 엄청 나오고요. 성적표에, 수능 성적표에 생명과학만 막 비어 나오고 소송도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 수능 생명과학에 오류가 있다라고 가장 처음으로 지적한 강사가 바로 저입니다. 수능 시험지는 학생들이 갖고 나오지 못하고 일정 시간 뒤에 발표가 났는데 과학탐구는 밤에 발표하거든요. 수능 당일날. 그럼 나오면은 제가 바로 풀어봐요. 풀어보는데 이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공지사항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공지 쓰고 영상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오류다. 그 해에 수능을 본 친구들이 그걸 보고 나 시험장에서 진짜 어려웠는데 이거 못 풀었는데 이거 이상했는데 오류였네 라고 해가지고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관념평가원, 줄여서 평가원이라 부르죠. 거기를 대상으로 이 문제는 정답이 없다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행정소송의 자문까지 제가 같이 맡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판결됐는데 그 판결 난 이후에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지적해서 감사하고 저희 수동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방금 보여드린 캐리커처 저한테 그러신 겁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수능 생명과학 1, 2의 풀 커리큘럼을 그러니까 진행한 강사입니다. 요 수능 생명과학 1 이거는 강의하신 분 많아요. 2를 강의하신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2를 강의하시는 분 중에서도 풀 커리큘럼 온라인은 제가 알기로 저 포함해서 2-3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프라인에는 진짜 적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뒤에 가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 생명과학에는 전문가다. 그렇다고 해서 내신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내신도 굉장히 잘해요. 제가 잠실 송파권에서만 내신 한 지가 몇 년인데 물론 이제 그 고3 친구들 있지만은 1등급, 2등급, 만점자 수두룩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강사다라는 거를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세포와 물질대사 과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상 좀 길 거예요. 한 20분에서 25분? 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세 줄 요약을 먼저 좀 준비했습니다. 세 줄 요약. 뭐냐면은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필수 선택하는 과목이고 선택 과목은 전문가에게 들어야 된다. 그리고 수업은 미리미리 좀 듣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학에 대한 걸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특히 의학 계열, 약학 계열 혹은 생명과학 쪽에 전공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생명과학 선택 과목을 아마 3개 다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꼭 생명과학 쪽 전공을 안 가든다고 할지라도 선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생명과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별도의 영상을 제가 찍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의학 계열, 약학 계열 혹은 생명과학 쪽 전공을 할 친구들은 요거 2가지도 많이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쵸? 선택할 건데 선택하는 거 있어가지고 세포와 물질대사 요거 이제 2학년 됐을 때 아마 많이 배울 거예요. 특히 2학년 2학기 때. 그때 어떤 걸 배우는 것인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건 같이 볼게요. 생물의 유전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같이 볼 건데 자, 요 2과목은 기본 베이스가 이전 교육과정의 생명과학 2입니다. 많이 선택하는 생명과학은 기본 베이스가 이전 교육과정 생명과학 1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세포와 물질대사 파트를 볼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학 2 이전 교육과정에서 어떤 걸 배웠느냐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대단원이 6개였고요. 6개였고 크게 3파트 쪼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2, 3단원까지가 물질대사 파트, 그리고 4단원이 유전, 5단원이 유전에 포함된 진화입니다. 6단원은 생명공학기술 유전이고요. 그래서 크게 3개 쪼개면은 세포에 대한 물질대사, 이게 대학 가면 세포생물학과 이어져요. 유전학, 진화학 3가지 배웠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없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생명과학의 역사는 없어졌어요. 이번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구성 단계가 이제 세포, 조직, 기관, 기관기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생물의 진화라고 하는 부분도 없어졌어요. 이것들은 어느 교육과정에서 다 중요하지 않았던 내용들인데 생명과학 2에 조금 껴있다가 이번에 아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남은 내용 중에서 생물계통과 분류는 일반 생명과학, 개정생명과학 내려갔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배우지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남은 것들 그럼 이제 세포생물학과 유전학이 남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전학만 따로 빼가지고 생물의 유전으로 빠지는 거고요. 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세포생물학 내용을 세포와 물질 대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포와 물질 대사는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의 이제 대학들 아직 선택 과목을 다 발표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추세를 보아하니 의학 계열, 약학 계열, 생명과학 쪽 계열로 갈 친구들은 이것들을 배우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권장을. 그렇죠? 근데 말이 권장이지 실제로는 거의 필수죠.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가는 목표로 하는, 특히 상위권 학과들, 의학 계열, 약학 계열 혹은 생명과학 계열을 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제대로 된 강사를 찾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생명과학 2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수능에서, 이전 교육 수능에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적었을 뿐더러 오프라인 강의는 거의 없었고 온라인에서도 풀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제대로 못 해주는 강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배워야 되는 과목이에요. 단 그나마 좋은 거는 양의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누가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공부하느냐. 왜? 상위권 대학에 상위권 학과에 갈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 공부하는데 양이 부담 적어? 그러면은 엄청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공부하냐가 이 과목에서의 1등급과 만점을 받는 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가지. 제대로 된 강사와 꼼꼼하고 정확한 공부가 1등급의 필수다. 문제 유형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쌤들이 생명과학 2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수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현재 위에 선배들이 배우고 있었던 수능이나 평가, 모의평가나 EBS 있는 문항들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형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암기형과 분석형이에요. 이 세포와 물질세 쪽은 추론형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처음에 암기형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암기형은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 쫙 나와 있고요. 얘가 뭔지 정확히 알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들만 OX 문제예요. 때문에 성실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한데 워낙에 양이 작다 보니까는 지엽적인 암기들까지 다 해야지만 문제를 풀리도록 만들 겁니다. 학교생들이. 때문에 굉장히 성실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나마 이 세포와 물질사 파트에서 점수를 가릴 수 있는 거는 분석형 문항입니다. 이 분석형도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고 개념을 알아야 분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실험들을 많이 분석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세포 호흡 쪽에 있는 저해제 관련되어 있는 실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개념들을 세포 호흡 쪽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관 AB의 석시사의 문제 알아야 되고요. ADP 물질 X 첨가한 게 무엇인지 저해제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을 해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2학년 2학기 때 보통 다루게 되는데 왜 겨울방학부터 그럼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여름방학 때 들어도 됩니다. 되긴 되는데 여름방학 때는 수능 준비를 위한 전 단계예요. 2학년 2학기 여름방학은. 2학년 여름방학은. 그러니까는 국어도 해야 되죠. 영어도 해야 되죠. 수학도 해야 되죠. 심지어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준비를 미리 스타트합니다. 거기다가 이 선택 과목들 챙긴다? 여름방학 짧아요. 길어 4주라고요.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특히나 내신 과목까지 다 한다? 야,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겨울방학 때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들어주면 좋고 특히 반복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기를 많이 하는 내용이 많을수록 반복을 만약에 되게 중요해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애기 처음 클 때, 알파벳 가르칠 때, 왜 알파벳 그 카드들을 냉장고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여러 군데 붙여놓습니까? 여러 번 보고 익히란 거잖아요.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학습하면은 당연하게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겨울방학 때 미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손경호인가? 왜 재수없어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전공자입니다. 특히 생화학 전공자인데 이 생화학이라고 하는 게 생명 현상을 화학적으로 바라보는 학문이거든요. 이 생화학의 과목이 두 개 있는데 생화학 1, 생화학 2. 생화학 2가 통째로 물질대사예요. 앞에 세포생물학이고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저는 1년간 대학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얼마나 전공을 잘하겠습니까? 게다가 만점이란다. A도 받았는데. 게다가 입증된 강의력도 있었죠. 이투스 대표 강사. 그에 따른 결과도 입증됐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1, 2 다 진행한 독보적 강사. 그리고 독보적 컨텐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제공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내신에 제가 보통 주는 패키지인데 개념교재, 기출교재, 숙제교재고요. 이 기출교재에 있는 모든 문항들은 풀이 영상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풀이 영상을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세포와 물질대사는. 왜냐? 암기형은 너무 쉽고 수능형도 없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들만 아마 보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올리게 될 겁니다. 1대1 지문 시스템 당연히 구비가 되어 있고요. 카카오톡으로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손경호 생명과학 연구소 되어 있는데 채팅이 가시면은 이렇게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제 이름 치시면은요 딱 뜹니다. 손경호 생명과학 연구소. 그럼 거기에 채팅을 보내시면은 제 휴대폰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저희 연구원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이렇게 딱 사이트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학습적인 질문은 제가 전부 다 답변하고 있고요. 우리 행정 질문들, 뭐 수업 빠졌는데 영상 어떻게 보나요? 혹은 뭐 교재비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원들이 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들이 됩니다. 이거 생명과학의 이제 먼 쪽의 내용인데 질문하면은 그날 바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제가 되는 거다. 학생이 그런 피드백 바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학습에 대한 질문들은 제가 다 답변한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관리에 대해서 걱정 많으신데 최근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뭐 AI를 활용해가지고 뭐 AI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이 AI를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하는 쌤이 거의 없습니다. 오프라인은 거의 전멸이에요. 저는 하거든요. 저는 AI를 가지고 학습에 대한 회사를 따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최근에 한 게 아니에요. 한 2,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데이터를 넣으면은 학생의 취약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AI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신청한 게 아닙니다. 특허 이미 나와서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데이터를 넣었을 때 숙제하고 테스트 데이터 넣었을 때 어디가 약하구나 보면은 제가 보고 클리닉을 진행하기도 하고 수업 중에 녹여가지고 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에다가 철저한 관리까지 들어가 있다. 믿고 맡기면 되겠다라는 거죠. 수업 어떻게 진행되느냐? 우리가 총 4단계 진행이 되는데 겨울방학 때에는 딥테일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일반적인 개념들을 공부할 거고요. 내신에 들어오면은 시험별로 스텝 1, 스텝 2, 스텝 3 해가지고 개념 정리하고 모의고사 풀고 최종 점검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하는 우리 딥테일 개념 완성은요 8번 수업을 하게 됩니다. 8번 수업할 때 세포와 물질 사이에 있는 전 파트에 있는 모든 개념들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용어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할 겁니다. 여태껏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들이거든요. 때문에 용어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이해시키면서 학생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수업을 할 겁니다. 수업은 방위관에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개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 때문에 많이들 부담 가지시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담들 때문에 혹은 학생들 요구 때문에 강사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거 해줘야 되나? 저거 해줘야 되나? 많이 흔들리면은 강사가 흔들리면서 학생들도 같이 흔들려요. 저는 근데 이 세포와 생명과 말고 했는데 세포와 물질사에 대한 전문가지요. 전문가는 학생들의 부담감을 이미 알고 있고 어떤 거를 공부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고 딱 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손경호였고요. 우리는 현장 강의 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